자, 들어갈게요. 시간은 됐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25년 9월 오랜만에 전체적으로 다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25년 9월에 분석 수업이 시작이 될 건데 어려운 거는 그 마지막 부분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하게 될 것들은 어려운 건 없고 제 체감상 2학년보다 1학년이 조금 더 어려웠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뒷부분은 조금 조심하시고 앞부분은 여유롭게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20번의 주제는 기다리는 시간을 새로운 관점으로 전술화할 때 성장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요거는 이 글을 읽고 저한테 한번 적용시켜 봤었는데요. 함의 추론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도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바로 들어갈게요. 첫 번째 문장에 택틱이 나옵니다. 이게 전술이란 뜻이에요. 혹시 모르면 알아두시고, 전술이라는 것은 이러한 단어입니다. drawn from, 과거 분사 나와요. 어디에서 나온, 어디에서 유래한 단어냐? 군사적인 사용에서 나온 단어다라고 먼저 직역을 하시면 괜찮은 거예요. use라는 거는 용도 혹은 용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뜻, 군사 용어에서 나온 단어가 전술입니다. 지금 주제문 보신 것처럼 전술이라는 게 주소재거든요. 좀 이따가 우리가 어떻게 전술을 세워야지 나오게 될 겁니다. 군사 용어에서 나온 단어, 전술에 대해서 살펴봤었고요.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전략이라는 것들은 일단 계획입니다. 전략은 계획이야. 좀 이따 설명할게. 무슨 계획이야? 행동 계획입니다. 어떤 행동? 디렉팅하는, 지휘하는, 지시하는 이라는 현재 분사로 들어왔어요. 누구를 지휘하는 military force라고 얘기하면 그냥 하나로 묶어서 그냥 군사라고 한번 해볼게요. 군사를 지휘하는 행동의 계획들이 전략이에요. When attacking another, 보할 때 분사구문, 공격할 때 다른 다음에 military force가 생략이 됐을 거예요. 다른 군사를 공격하게 될 때 군사 전체를 지휘하는 행동의 계획들이 전략이고, 됐지? and 그리고 전술이라는 것들은 responses, 반응입니다. 무엇과 관련된 반응들? 상태와 관련된 반응들인데 on the ground, 지금 전쟁 얘기하고 있으니까 땅이라고 하지 말고 전장이라고 얘기해 볼게요. 전장에서 있는 조건, 환경이라고 합시다. 전장의 환경들과 관련된 반응은 전술이고요. 자, 지금 이 문장이 관련 없는 문장이 아니에요. 미리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전략이 바뀔 수도 있나요? 행동 계획들, 전략이라는 게 바뀔 수 있습니까? 전략이 바뀔 수 있어요. 그렇죠? 전략이 바뀔 수 있다면 전술도 바뀌어야만 해요. 됐죠? 하고자 하는 말은 이제부터 나올 겁니다. 한 번 더. 계획이 바뀌면 전술도 바뀌어야 됩니다. In this vein, 이러한 베인에서 처음 보는 단어로 나왔죠? 이러한 맥락, 이러한 측면에서 라는 뜻이고 보통 우리가 aspect라는 단어를 더 많이 봤을 거예요. 이러한 측면에서. 재민이가 안 왔네? 지원아? 냅두지 뭐.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자 여기서부터 소재 나오고 여기 조금 이따가 설명할 거니까 따라만 와주세요. 여기서 긴가민가 할 겁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빨간 펜 깔아볼까? 시간이라는 것도 어떻게 되냐면 부과가 됩니다. 시간은 부과돼요. 해석이 조금 이상했나요? 시간이라는 것은 의무화됩니다. 시간은 강요가 됩니다. 누구에게? 시간은 우리에게 강요가 됩니다. 무엇에 의해서? 설명할게. 우리 문화에 의해서 강요가 되고 두 번째, 기술에 의해서 강요가 되기도 해. 근데 그건 어떤 기술인가? 주격관계대명사인 것 같아요. have regimented time down. 우리 regiment라는 게 조직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원문 표현은 뭔진 잘 모르겠고 원래 제가 알고 있는 뜻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직화하는 기술에 의해서 시간은 우리에게 강요가 돼요. 자, 무엇을 조직화했죠? 시간을 이런 식으로 조정해 놨는데, 이런 식으로 조직해 놨는데 to the 나노세컨드입니다.
여러분 표현은 그냥 나노초라고 되어 있을 건데요. 이 나노라는 게 미세한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0.1초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시간을 0.1초 단위로 조직해 놓았던 기술, 우리의 문화에 의해서 우리에게 부과가 됩니다. and 그리고 무엇에 의해서 지금 by가 계속 걸려 있어요. It's on finite nature. 바로 유한한 본질과 이러한 사실에 의해서 시간은 우리에게 강요됩니다. 하면서 동격에 된 어떤 사실, 위치 아니고 동격의 대십니다. 어떤 사실? We are going to live only so long. 우리가 살 거야. 오로지 딱 그 정도만 살 거야. 자, 직접 써보는 게 좋을 거예요. 딱 그 정도. 딱 그 정도의 길이만 살 거야. 됐죠? 이게 여러분한테만 어려웠던 건 아니고요. 저한테도 이 문장이 뭔 소리지? 라는 문장이었었거든요. 제가 이제 곧 설명을 해볼게요. 해석 다시 할게요.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시간이라는 것은 강요가 돼. 첫 번째, 우리 문화에 의해서 강요가 되고 시간을 0.1초 단위로 조직화했었던 기술에 의해서 강요가 되고 시간의 본질적인 속성과 우리는 딱 그 정도만 살 거야 라는 사실에 의해서 시간은 우리에게 의무화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한번 돌려서 한번 봐볼게요. 우리 문화, 대한민국 문화로 한번 해볼까요? 대한민국 문화는 어떻습니까? 빨리빨리 문화예요. 빨리빨리 문화에 의해서 시간은 우리에게 강요가 됩니다. 됐죠? 재민이 요거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빨리빨리 문화에 의해서 시간은 강요가 돼. 한번 예를 들어볼까? 형석아, 지금 시간이 몇 시야? 지금 수업 시작한 지 4분 지났는데 빨리빨리 와야지. 시간은 형석이에게 의무화가 되고 그리고 어떤 기술들이 나왔지? 우리의 시간을 0.1초 단위로 조직해온 기술. 이를테면 알람 있잖아요. 알람. 알람 같은 거 있죠? 딱 정시에 딱 알람이 울리는 그런 기술들에 의해서도 시간은 우리에게 의무화되고 그리고 시간의 유한한 속성. 야, 이제 이 시간이 지나면 우리 다시 공부 못할 거야. 지금 열심히 해야 돼. 그리고 사람의 평균 수명은 80년이야. 우리 얼마 못 살아. 빨리빨리 살아야 돼.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야 돼. 이런 사실에 의해서 시간은 우리에게 의무화가 되고 있대요. 즉, 시간은 문화에 의해서도 우리에게 강요가 되고 시간은 0.1초 단위로 나눠 놓은 기술에 의해서도 강요가 되고 시간 자체의 본질적인 속성 그리고 우리는 90년밖에 못 사니까 최대한 즐겨야 돼. 무조건 빨리빨리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시간은 우리에게 강요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강요를 받으면은 우리는 제한된 시간 안에 모든 거를 빨리빨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그리고 알람을 맞춰놓는 기술에 의해서 우리가 조금밖에 못 사니까 얼른 해야 돼 이런 사실에 의해서 강요가 된다면 우리도 그거에 맞춰서 빨리빨리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러한 반응으로 보자면 We must develop tactics. 오, 주제문 나왔어요. 우리는 만들어야만 해요. 전술을 만들어야만 하죠. 어떤 전술? 여기서부터가 이제 포인트예요. 무엇과 관련된 전술? 시간을 제대로 다루고 기다리는 것과 관련된 전술을 우리가 딱 만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 문장을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계획이 바뀌나요? 계획이 바뀌면 손톱을 물어뜯고 어떡하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다림의 미학을 우리가 발전시켜야 된대요. 소재 나왔으니까 정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시간에 의해 강요받는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계획이 바뀌면 어떡하죠? 전술도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보통 그렇죠. 계획이 바뀌면요. 저는요. 멘붕에 빠져요. 그렇죠? 수업 시간 조금 밀리면은 막 예민해지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어요. 빨리빨리 문화 속에 살고 있고. 우리는 얼마 못 만나니까
한정된 속성이라는 시간의 개념에서 우린 무조건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론은 시간을 잘 다루고 더 중요한 거 이 다음이에요. 기다림의 전술을 발달시켜야 돼요. 저는 기다리는 거 잘 못하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 여러분은 기다리는 거 꽤 잘하시는 것 같아요. 잘하시는 겁니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는 시간을 잘 다루고 dealing with 하고 waiting, 기다림이라는 전술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These aren't tactics. 물론 이런 전략은 아니거든요. To eliminate waiting. 기다림이라는 것을 아예 없애자는 전략은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기다림이라는 것을 없애면요, 우린 촉박해집니다. 그렇죠? 기다림이라는 것을 완전히 제거하고자 하는 전략이라는 건 아니고 그 대신에 이러한 것들은 이런 전략이 돼. 어떤 전략? 가르쳐주는 전략.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줄까? 후반부에서 명확하게 나와요. 어떻게 하면 배울 수 있는지. 무엇으로부터? The themes. 처음 들어보네. 자, 이게 아마 여러분 거 이음매라고 되어 있을 건데요. 제가 알고 있는 뜻은 틈새입니다. 이음매라고 해도 괜찮아요. 편한 대로 한번 가보세요. 틈새로부터 어떻게 하면 배울 수 있는가. 됐죠? 틈새로부터 배울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틈새라는 건 뭔가요? 어떤 일을 해요. A라는 일을 하는데 원래는 B라는 일을 바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계획이 바뀌었어요. 그럼 거기서 손톱만 물어뜯는 게 아니라 B라는 일을 할 때까지의 그 틈새, 즉 기다림이에요. 됐죠? 그러면 sim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줄 알겠죠? 기다림으로부터 배우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이런 전략이 된대요. 기다림이라는 전술로부터 우리는 배울 것이 있어요. 기다림이라는 전술로부터 우리는 배울 것이 있습니다. 어떤 소재가 나왔습니까?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강요가 되어 빨리빨리 문화, 기술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은 유한하지 않냐. 무조건 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지만 사실 기다림에서 배울 게 꽤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 소재에서 뭘 배울 수 있는지 한번 가볼까요? 이제 계속 빨간 펜으로 접근합니다. 이러한 전술들은 자 어떤 전술을 의미할까요? 기다림의 미학입니다. 이러한 전술은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잠재성을 가지고 있대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할 수 있는? To reorient입니다. 원래 orient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다시의 느낌을 붙여서 다시 방향 잡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 지문을 온전하게 이해하려면 규영아 머릿속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돼요. 기다림이라는 것이 존재할 때 허겁지겁, 혼란스러워하고 정신없어하고 굉장히 분주하던 우리를 다시 방향을 잡아줄 수 있다라는 거래. 긍정적인 쪽이 되겠지. 누구를? 우리의 방향을 다시 잡아주게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심오한 방식으로 우리의 방향을 다시 잡아줄 수 있는 잠재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오한 방식으로 우리의 방향을 다시 잡아주는 잠재력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ing transforming 바꿔놓습니다. 뭘? 우리의 관점을 바꿔놓는데요. 무엇과 관련된? 기다리는 시간과 관련된 관점을 바꿔놓게 되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죠? 기다리면은 뭔가 초조하기도 하죠. 아니야. 이제 기다림과 관련된 관점을 바꿔놔야만 해요. 기다림의 관점이 바뀝니다. 제가 그랬죠? 저는 기다리는 거 잘 못해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30분 됐으니까 시작하자고. 10분 기다리면 많이 기다린 거라고. 1분도 지체할 수 없다고. 나 다음 수업 있다고. 어때요? 틈새라는 것으로부터 저는 배울 게 없었어요. 하지만 이 글을 읽고
기다림이라는 것의 미학을 저는 배우게 되었거든요. 그러면 다음 문장을 보면 such renewed. 원래 renew가 다시 새롭게 하다의 의미죠. 갱신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새롭게 된 관점이라는 것들은 그러면 such renewed perspective는 아마도 기다림의 관점이 바뀐 것 같죠. 그러한 새로운 관점은 바꿔놓습니다. 기다림을 from A to B 맞나요? from A to B. 부담감, 짐, 즉 부정적인 측면을 의미하겠는데 부담감, 짐이라는 측면에서 springboard, 발판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그럼 발판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딘가를 올라갈 수 있는 긍정적 소재가 되지 않겠니? 이런 새로운 관점이라는 것은 바꿔 놓습니다. 기다림을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됐어요? 짐에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으로 향하게 해줍니다. toward, 어디로 향하는 것들? 이런 것들로 향하는 성장의 발판이 되어준대요. 자, 이제 끝났어요. 기다림이라는 것은 결국에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시간이 우리에게 강요하긴 하지만 부정적인 게 아니라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고 이런 것들로 성장할 수 있대. 뭐와 같은 것? 창의성, 사회적인 비판 또는 reflection, 성찰, 묵상, 무엇에 대한 성찰? 우리의 내면의 상태에 대한 성찰. and 그리고 무엇의 상태에 대한 성찰? 우리의 관계와 관련된 상태와 우리 내면의 상태의 반영, 사회적 비판, 창의성과 같은 이런 것들로 향하는 긍정적인 발판으로 기다림을 바꿔놓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기다림으로부터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다림으로부터 우리는 창의성이라든지 사회적 비판을 기를 수도 있을 거고 내면의 상태도 우리는 관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면의 상태를 묵상할 수도 있겠죠. 고찰할 수도 있을 거고 이게 바로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거예요. 전략이라는 것들은 행동 계획입니다. 맞죠? 계획이 바뀌면 건규나 전술도 바뀌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로 수업 일정이 바뀌면 어느 정도 기다리는 시간이 생길 텐데 그거를 초조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기다리면서 다양한 것들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 그게 바로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한번 여쭤볼까요? 세종아, 이따가 8시 20분에 24년 10월 들어갈 때 분식집에서 라면을 시켰는데 꽤 늦게 나오네요. 어떻게 조급하게 기다리실 건가요? 아니면 라면을 기대하면서 기다리실 건가요? 그쵸? 그치. 그러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는 기다림이라는 것을 긍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사파 한번 보시면 좌측에 보면은 지금 비행기가 연착이 된 것 같아요. 뒤에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여성의 표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계획이 바뀌면 어떻게 돼야 돼요? 전술도 바뀌어야죠. 따라서 비행기가 안 뜹니까? 그러면 오른쪽처럼 잠깐 여유 있게 누워 있으면서 자신의 여행 일정을 다시 조정할 수도 있겠죠. 기다림이라는 것 결국에 우리의 성장의 발판으로 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번 질문 간단했고요. 21번도 재밌게 읽었어요. 마지막 문장이 재밌던데요. 21번 공감의 기반인 거울 뉴런은 집단 생활하는 동물에게도 발견될 수 있다. 이 공감이라는 소재를 25년 9월 후반부에서 한 번 더 사파에 나와 있을 건데요. 공감이라는 소재가 21번 말고도 뒤에서 나오게 될 겁니다. 공감의 기반인 거울 뉴런은 집단 생활하는 동물에게도 발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재는 다 나왔습니다. 첫 번째 문장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제가 말을 돌려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만 와보세요. 첫 번째 문장이 긴가민가 할 겁니다. 제가 돌려드릴게요. 첫 번째,
거울 뉴런은 24년 9월 팀 고등학교 1학년 때요. 고1 24년 9월 거울 신경세포 나왔었습니다. 거울 뉴런들은 무엇입니까? 하드웨어입니다. 에? 무엇에? 공감 능력의 하드웨어입니다. 뭔가 이상해요. 뭔가 이상하죠. 말을 한번 바꿔볼까요? 특정한 프로그램이 있어야만 컴퓨터가 돌아가죠. 그렇죠? 그게 하드웨어예요. 특정한 프로그램이 있어야만 컴퓨터가 돌아가듯이 거울 뉴런이라는 게 있어야 공감 능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됐죠? 한 번만 정리 한번 해볼게요. 거울 뉴런, 이거는 신경세포예요. 그런데 거울 뉴런이 있어야만 공감 능력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이 공감 능력의 하드웨어다. 이렇게 하니까 뭔가 말이 딱딱했죠. 특정한 하드웨어 프로그램이 있어야 컴퓨터가 돌아가듯이 거울 뉴런들도 공감 능력에 있어서 꼭 필요한 거거든. And so, 그렇다면 what would make more sense? 야, 뭐가 더 이치에 맞겠니? 뭐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뭐가 더 이치에 맞을 것 같아? 결국 이렇게 해보자라는 거를 지금 얘기를 할 거예요. 뭐보다? To look and see. 찾아서 보는 것보다. 그래서 찾다라고 돼 있을 겁니다. 뭘 찾아보죠? 어떤 동물들이, 관계대명사 아니에요. 관계대명사면 명사선행사 나와야 되죠. C의 목적어 의문 형용사 어떤 동물들이 possess, 소유하고 있는가. 무엇을? 그러한 세포들. 그러한 세포들이 뭐지? 미러 뉴런스입니다. 도대체 어떤 동물들이 거울 뉴런 신경세포들을 가지고 있는가를 찾아보는 것보다 뭐가 더 좋은 게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거울 뉴런이 있어야만 공감 능력이 작용하듯 어떤 동물들이 거울 뉴런 신경세포를 가지고 있는가, 그걸 찾아보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아마 없을 겁니다. 소재는 나왔습니다. 동물들도 거울 뉴런을 갖고 있나요? 동물도 거울 뉴런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그 말인즉슨 동물도 공감이라는 것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지금 필자는 얘기를 해요. 아마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이나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건데요. 강아지 키우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볼래요? 꽤 계시네요. 재민이한테 여쭤볼게요. 재민이가 키우는 강아지도 공감 능력이 있는 것 같나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요, 아직 과학적으로 밝혀지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뭐가 더 이치에 맞겠냐. 강아지도 거울 신경세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찾아보는 것보다 뭐가 더 좋은 게 있겠어. 강아지도 공감 능력이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러면은 거울 신경세포가 있겠지. 이런 식으로요. 고양이도 그렇겠죠. And, 그리고 this is exactly where. 이것이 바로 정확하게 이런 곳입니다. 아마 더 플레이스 계열이 생략됐을 수도 있겠죠. 더 플레이스 웨어의 계열처럼요. 현대 연구가 지금 서 있는 곳일 겁니다. 네? 현대의 연구가 지금 서 있는 곳일 거다? 현대의 연구가 지금 서 있다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앞문장이에요. 어떤 동물들이 신경세포를 가지고 있는가 지금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현대 연구가요. 그걸 한 번 더 쉽게 얘기할 건데 구조 잘 잡으세요. 아르마 여기 헷가닥합니다. 잡고 가세요. researchers부터 시작해서 now, so far까지 한번 끊어볼까요? 그럼 먼저 뭐가 보여요? 올이 뜨고 is가 나와요. 그쵸? 올이 뜨고 is가 나옵니다. 그리고 연구자들이 알고 있다, so far, 지금까지라는 뜻이에요. 도영아. 연구자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다 다음에 무엇을 알고 있는지 동사의 목적어 안 나왔으니까 이 사이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올은요, 예전부터 얘기했지만 사람일 때와 사물을 지칭할 때의 수일치가 달랐었죠. 올은
여기서 단수 처리가 되네요. 그래서 all is로 가는 거예요. 연구자들이 지금까지 알아낸 것은 무엇이냐면 연구자들이 지금까지 알아낸 것은 이겁니다. 그게 뭐야? 주격보어 that, apes, 유인원, 원숭이들. 유인원들만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연구자들이 알아냈대요. 지금까지는요. 뭘? 유인원들이 거울 뉴런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까지 알아낸 모든 겁니다. 그러면 현대 연구는 어느 정도 발전했나요? 어느 정도? 아, 유인원이 거울 뉴런을 가지고 있을 거야. 이 정도만 지금 알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동물들이 거울 뉴런을 가지고 있는가? 지금까지 알아낸 건 뭐라고요? 유인원들이 공감 능력을 활성화시키는 거울 뉴런을 가지고 있을까? 이 정도까지만 알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재 나와요. 빨간 펜. 우리는 여전히 need to, 뭐 해야 합니까? have to, 똑같죠? 우린 여전히 증명해 봐야 돼요. 뭘? 알아내기 위해서 증명해야 해요. 무엇을 알아나? 여기도 which,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C의 목적어, 의문사 계열이었습니다. 어떤 다른 종들이 하면서 말을 살짝 바꿔볼게. 어떤 다른 동물들이 이런 식으로 어떤 다른 동물들이 무엇과 비슷한가? 우리와 비슷한가? 어떤 관점에서 disrespect, 이러한 관점에서 어떤 동물들이 우리와 유사한가를 알아내기 위해 우린 여전히 검증해야만 해요. 그러면 이러한 관점은 뭘까요? 이러한 관점은 아마 거울 뉴런을 갖고 있는가? 거울 뉴런을 소유하고 있는가? 라는 관점에서 다른 동물들이 우리와 같은가? 즉, 다른 동물들도 우리처럼 공감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가? 우린 이걸 지금 증명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알아낸 건 뭐라고요, 승우야? 원숭이들만, 유인원들만 거울 뉴런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 따라서 우리는 강아지들도 혹은 고양이들도 우리의 감정에 공감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거울 뉴런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처럼 공감할 수 있는가? 우린 그걸 알아내기 위해 우린 실험, 증명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과학자들은 often, 종종 공개적으로 speculate 합니다. 이 후반부에선 다른 뜻으로 나올 거거든. 후반부에서는 아마 투기하다로 나올 것 같은데 speculate는 간단하게 추측하다. 후반부에서 다른 뜻으로 나와요. 원래 speculate 뭐 묵상하다, 생각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과학자들은 종종 공개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예상해요. 뭘? 우리가 아마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놀라운 걸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다시 여기에서 우리가 놀라움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한대. 이 놀라움은 뭐겠어? 동물도 공감 능력을 활성화시키는 거울 뉴런 세포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놀라움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한대요. 물론 아직 연구는 다 안 됐죠. 아직 연구는 다 안 됐지만 과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한다 그랬죠. 우리가 이러한 부면에서 놀라움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동물도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분명 우리는 예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강아지처럼 고양이처럼. 요즘에 앵무새도 많이 기르던데요. 앵무새도 공감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 과학자들에 따르자면 분명히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커트로 갈게요. 금붕어에 대한 말로 끝나게 될 건데 되게 재밌게 읽었었거든요.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커트에 They assume, 계속해서 과학자를 받을 거예요. 과학자들은 이렇게 추측해요. 목적어 that, 뭐라고 추측하죠? 나오네 이제. 모든 동물들이. 어떤 동물들? That live in herds or large groups. 주간대의 영향은 여기까지. 어디에 살고 있는 동물들?
live in, 어디에 살고 있는? 무리 속에서 살고 있는 동물들. 그러니까 거대한 집단에서 살고 있는 모든 동물들은, 한 번 더, 집단 생활하는 동물들. 무리 생활하는 모든 동물들이 아마 가지고 있을 거야 라고 추측한대요. 뭘? 비슷한 뇌의 작동 방식을 가지고 있을 거야. 즉, 이 동물들도 거울 뉴런을 가지고 있어서 공감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마치 like us, 우리 인간들처럼요. 뒷내용은 조금 이따가 보고요. 무리 생활을 하거나 큰 집단에 살고 있는 모든 동물들 역시 거울 뉴런이 있어서 공감 능력이 있을 거야 라고 추측한대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사회적인 단위들은, 자 이게 또 직역이야. 사회적인 단위라는 게 뭘까 얘들아? 집단이에요, 집단. 쉽게 말하면 뭐 여러분 학교에서 1분단, 2분단, 3분단 이렇게 하나요? 요즘에도. 그게 사회적인 유니치예요. 그러니까 집단이라고 한번 해석해 보자고요. 왜냐하면 집단은 기능을 해. only if, 오로지 이런 경우에만 기능을 해. 집단은 기능을 합니다. 오로지 이러한 경우에만. 어떤 경우에만? 개체들이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어떤 것을 볼 수 있지? From the perspective. 누구의 관점에서? 다른 개체들의 관점에서. 걔는 어디에 있어? 같은 집단 속의 다른 생명체들의 관점으로부터 무엇인가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집단은 기능을 해. 그리고 오로지 개체들이 느끼는 경우에만, 뭘 느끼지? what 앞에 명사 아니었죠? feeling의 목적 없네요. what they are feeling. 다른 개체들이 무엇을 느끼는지를 특정한 개체가 느낄 수 있는 경우에만 집단 내의 다른 생명체들의 관점으로부터 무엇인가 바라볼 수 있는 경우에만 집단은 기능을 하거든. 이러한 이유로 아마 무리 생활하는 동물들은 우리와 비슷한 뇌의 작동 방식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열대어들도 무리 생활을 하잖아요. 열대어들도 무리 생활을 하면은 도영이한테 여쭤볼게요. 열대어들도 공감 능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거울 뉴런을 갖고 있을까요? 이 지문에 따르자면 그들도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왜? 걔네 집단 생활하지. 집단 생활이라는 것은 개체가 다른 개체의 관점으로 뭔가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작동하는 거고, 다른 애들이 느끼는 것을 걔네들도 느껴야만 집단이라는 건 기능을 해. 그러니까 무리 생활하는 모든 동물들도 집단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와 비슷한 두뇌의 작동 방식을 가지고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시 한번 봐볼까요? 나는 볼 수 있습니다. 뭘? 금붕어가 한 마리를 볼 수 있대요. 금붕어 한 마리. 뭐 하는? waving. 규나? 영상 돌아가. 지각동사, 목적어, 동사 ing나? 아유, 잘했어. 아주 잘했어. 동사 원형, 그렇지. 바뀌어도 된다고. 잘했어. 아주 잘했어요. 저는 금붕어 한 마리가 보이네요. 뭐 하고 있는? waving, 살랑살랑 흔들고 있는. 무엇을 흔들어요? It's fin. 금붕어의 fin, 지느러미예요. 그래서 shark's fin이라고 하잖아요. 상어 지느러미. 자신의 지느러미를 누구에게? 우리에게 살랑살랑살랑살랑 흔드는 금붕어를 볼 수 있대요. 해볼까요? 재현아, 이 금붕어가 지느러미를 살랑살랑살랑살랑 흔들어요. 나를 보고 반가워서 흔드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글은요. 맞아, 맞는 말이야. 왜? 금붕어 무리 생활을 하잖아. 무리 생활을 하면은 사회적인 집단이라는 거는 다른 이들의 관점으로부터 뭔가 볼 수 있어야 되니까, 아, 왠지 이 금붕어가 나에게 지느러미를 흔드네. 나를 보고 반가워하는 것 같아.
그러면 이 금붕어도 거울 뉴런 신경세포 가지고 있어서 공감 능력 보이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자는 거예요. 과학자에 따르자면요. As an animal, 동물로서 어떤 동물? 주격관계대명사네 that traverse around 뭐 이리저리 뭐 움직이는 한 동물로서 금붕어 생각하세요. 금붕어. In a tightly knit group 밀접하게 묶여있는 집단 그냥 집단 생활이라고 하세요. 집단 생활에서 이리저리 수영하고 있는 한 마리의 동물 금붕어로서 아마 이 금붕어도 표현이 너무 이뻐. 금붕어도 on board 탑승하고 있는 거 아닐까? 누구와 함께? 이러한 생각과 함께 탑승하고 있는 거 아닐까? 멋있지 않냐? 이러한 생각은 뭐야? 이러한 생각. 동물도 거울 뉴런을 가지고 있어서 공감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잖아. 이러한 측면에서 금붕어도 이러한 생각에 타고 있는 것 같아. 금붕어도 거울 뉴런이 있어서 공감 능력을 보이는 것 같아. 아니야? 좀 억지니? 아니면 적어도 좀 억지면 swimming alongside 수영하고 있는 거 아닐까? 어디 주변에서 야 표현 좀 봐봐. 그 배 주변에서 수영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 배가 뭐겠어요? 요거예요. 요거. 그 배 주변에서 수영하고 있는 건 아닐까? 뭔 말이지? 확실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그치? 확실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까? 그 주변에서 어슬렁어슬렁 거리고 있는 거 아닐까? 지금 과학자 뭐해? 빨리 알아내야지. 아니면은 금붕어가 이 개념에 탑승하고 있을 수도 있겠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더 이상 붕어 대가리 라는 말 하지 마시죠. 닭 대가리 이런 말 하지 마시죠. 왜? 닭, 금붕어 모두 다 무리 생활하는 동물 아닙니까? 모든 동물은 아마 무리 생활하는 모든 동물들은 공감 능력을 보일 수 있는 거울 뉴런을 가지고 있을 거야. 사회적인 집단은 그러한 경우에만 작동하거든. 금붕어가 나에게 꼬리를 살랑살랑 흔드네. 아마 얘도 나를 보고 반갑나 봐. 아닌가 좀 억진가? 뭐 그 정도일 순 있지 않겠니? 라고 말하면서 끝나요. 여쭤볼게요. 물고기 기르시는 분. 계시 다행이네요. 몇 마리? 그럼 엄청 많겠네. 야 완전 집단 생활이야 걔네. 그럼 봐봐봐 나은아. 나은이가 이거 밥 줄 때 이렇게 하면 올라오지. 그거 본능적인 욕구로 나오는 게 아니라 너가 반가워서. 너에 대한 공감 능력을 보여주는 거래. 웃지 마세요. 우리는 그걸 알아내고 있는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가 21번 지문이에요. 고양이 기르시는 분 계십니까? 고양이? 또 두 분 계시네. 도영이 몇 마리? 세종이는? 세종이도 한 마리. 도영이한테 여쭤볼게요. 고양이에 대한 오해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라 그럴까요? 뭐 친절하지 못하다? 뭐 이런 거 같은데 혹시 도영이네 고양이는 가까이 가면은 뭐 반기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세종이는? 아마 고양이는 집단 생활을 하진 않잖아. 그치? 아마 집단 생활을 하지 않으니 걔네들은 공감 능력을 보이지 않나? 근데 걔는 뭐 원래 집단 생활을 했었으니까. 뭐 어쨌든 간에 되게 저는 재밌게 읽었던 지문이었습니다. 21번 어렵지 않았습니다. 22번입니다. 하윤이 지문이에요. 그 이나부고도 기억나실 거예요. 24년 9월 지문에서 자본주의 체제에서요. 모든 게 공정하게 분배가 된 것 같았지만 기술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한 자들은 결국에는 사라지고 노동시장의 붕괴를 직접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긴장은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지문인데 되게 긍정적인 지문입니다. 기술은 대체하면서 보완하는 힘이 있다. 되게 재밌었던 지문입니다. 긍정적이에요. 아니 길지 않아요. 요거 긴 거 아니에요. 여러분 1학년 거요. 보통 2카트에 담기잖아요. 1학년 거 3카트에 담긴 것도 있어요. 24번 지문 3카트입니다. 되게 길어서 1학년 거요. 가보자고. 일의 미래는
달려 있습니다. depends on 어디에 달려 있어요? 두 개의 힘들에 달려 있습니다. 그 두 개의 힘은 뭘까요? 여러분이 실업을 하냐, 취업을 하냐, 이거 두 개의 힘에 달려 있다니까요. 해로운, 대체하는 힘. 그리고 helpful, 도움이 되는, 이로운, compliment, 이거 이 맞죠? I 아니면 I 칭찬이라 그랬습니다. 보완하는. one, 힘을 의미합니다. force입니다. 해로운, 대체하는 힘, 그리고 도움이 되는, 보완하는 힘, 이 두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대체하는 힘은 뭔가요? 누구누구씨, 이제 AI가 도입이 됐으니 다음부터 나오지 마세요. 이게 대체하는 힘이죠. 보완하는 힘이 뭔가요? 당신이 필요하니까 꼭 나와주세요. 이런 게 되겠죠. Many tales, 많은 동화 속의 이야기들은 가지고 있어요. 영웅과 악당을 가지고 있죠. 그럼 왠지 이 악당은 막 대체하는 힘일 것 같아. 그치? 영웅은 뭐 보완하는 힘일 거고. Fight each other for dominance. 싸우는. 서로 싸우는 영웅과 악당이 있어. 무엇을 위해? 지배력을 위해서, 우세함을 위해서 서로 싸우는 악당과 영웅이 있어. But, 다시 빨간 펜이에요.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기술은 plays both roles, 두 가지의 역할을 한 번에 다 합니다. 두 가지의 역할을 동시에 다 합니다. 무슨 말이야? 기술, 악당이면서 영웅이 나네. 두 가지 역할을 다 한대. 무슨 말이지? 콤마 ing. 그러니까 대체한다고. 자, 이게 이게 의역인데요. 원래 displace는 자리에서 벗어나뜨리다라는 뜻이잖아요. 해고시키다라고 해도 괜찮아요. 조금 통렬해요, 사실. 직원들을 해고시키기도 하며 대체한다라는 거죠, 거기서는. While raising, 분사구문이지. 직원들을 대체하면서 simultaneously, 그와 동시에 뭐 하는? while ing, 뭐 하면서? raising, 끌어올리면서. 뭘 끌어올려? 수요. 누구의 수요? 그들의 노력들, 직원들이네요. 사람이네요. 사람의 노력들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어디에서? 경제의 모든 곳에서 사람의 노력에 대한 수요를 끌어올리는, 반면에 그와 동시에 직원들을 해고시키는 두 가지 역할을 지금 다 합니다. 됐죠? 소재 나왔습니다. 아주 쉬운 질문이니까 간단하게만 정리 한번 해볼게요. 기술은 두 가지의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악당과 같은 대체하는 힘. 두 번째, 영웅과 같은 보완하는 역할, 보완하는 힘의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지문을 딱 보니까 24년 9월도 기억이 나고요. 24년 6월도 기억이 나는데요. 6월인가요? 3월인가요? 그 AI가 발전하면서 EQ의 정서적 지능을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유리하다라는 지문이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니까는 기술이라는 거는 AI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을 해고시킬 수도 있지만 사람들을 오히려 더 그들에게 직업을 많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도 같아요. 됐죠? 이제 관점들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관점은 악당의 관점으로 봤고요. 다음 문장의 관점은 영웅의 관점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악당과 영웅을 비교할 거예요. 이러한 상호작용은 왜 상호작용이라고 한 줄 알아요, 진서야? 악당이면서 영웅이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상호작용은 도움이 됩니다. 뭐 하는데? 투부정사 생략됐네요. help, 목적어도 같이 생략됐네.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악당으로 보는 관점이에요. 도대체 왜 과거의 걱정들이 무엇과 관련된 걱정? automation, 자동화지? 그러면 자동화라는 거는 뭐야, 하윤아? 기술의 도입 아니겠어? 그럼 기술의 도입이면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이 관점은 악당으로 보는 거잖아요. 걱정들, 그쵸? Y 다음에 의문사절의 주어 worries의 동사 여기 있습니다. 자동화와 관련된 과거의 걱정들이 왜 잘못되었는가에 대한 이유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염려했나 봐요, 세종아. 너무 지나치게. 무조건 악당이 될 거라고만 생각했나 봐. 대표적으로 산업혁명인데요. 자동화의 예시가 바로 산업화일 것 같아요. 산업화가 발전하면서 인류를 대체할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오히려 많은 직업군들이 생겨났어요. 기계공이라든지 정비공이라든지 관리인이라든지요. 그렇죠? 사실 대체하는 역할과 보완하는 역할을 같이 하긴 하지만 첫 번째 관점은 뭐다? 악당의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자동화에 대한 과거의 염려가 잘못되었었다라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왜 그럴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콜론 우리의 선조들은 had predicted 이거는 뭐 과거 완료네. 예전에 예상을 했었습니다. 누구를? 잘못된 승자를 예상했대요. 소재 느껴져요? 함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싸움에서 잘못된 승자를 예측했답니다. 그런 싸움은 뭐예요? 악당과 영웅의 싸움에서 승자를 잘못 예측했대. 사실 두 개가 동시에 있는데 요걸 무시하고 이 말 나올 거예요. 이런 걸 무시하고 얘만 우려했다라는 거거든요. 승자를 잘못 예측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죠? 콤마 ing underestimating 참 많이 본 표현입니다. 그렇죠? underestimate, undervalue, underrate 등등 과소평가하다 많이 나오죠. 그래서 과소평가했습니다. 꽤나 과소평가했는데요. 매우 과소평가했어요. 뭘? 요거 가리면은 그렇죠. underestimating의 목적어 일로 나와요. 부사니까요. 꽤나 과소평가했습니다. 얼마나 강력한지를 과소평가했대요. 뭘? 상충하는 힘. 죄송합니다. 보완하는 힘이죠. 보완하는 힘이 이렇게 증명될 거라고. 뭐라고 증명이 되는 거야? B의 보어는 저기 있어요. 형용사. 상충하는 힘이 얼마나 강력할 것인지를 과소평가했대요. 나 자꾸 상충하느냐고 하지. 써내. 여러 번 안 써도 돼. 계속 상충하느냐고 하네. 보완하는 힘이 얼마나 강력할지 과소평가했답니다. 그러면 자동화, 기술의 발전에 긍정적인 측면을 못 봤다라는 거네요. 보완하는 힘이 얼마나 강력할지를 과소평가했어요. 또는 1번 ing simply 단순히 2번 ing 무시했습니다. 그러한 요소를 완전히 무시했어요. 그런 요소가 뭐죠? 기술의 발전에서 보완하는 힘이 굉장히 강력한데 그거 간과하고 무시했대요. 그래서 잘못된 승자는 누구겠습니까? 자동화가 되면 우리 다 잘릴 거야. 우리 다 대체될 거야. 이렇게 예상을 했다라는 거네. 됐죠? 소재 나왔으니 집어넣어 봅시다. 기술을 악당으로만 보는 건 결국에 자동화에 대한 예시였어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보완하는 힘을 과소평가했고 무시하기도 했었네요. 그래서 잘못된 승자를 예측했죠. 대체하는 힘이 더 강할 거야. 근데 사실 산업혁명 때 보완하는 힘도 있었거든요. 기계공, 정비공, 관리인 많은 직업이 생겨났거든요. 너무 우려하신 거 아니에요?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우리 모두는 다 잘릴 거야. 그때 우리 24년 9월 수업할 때처럼 문과는 앞으로 필 자리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생각이었던 거예요. 결국에는요. 걱정하지 마세요. 상충하는 힘, 자꾸 상충하는 힘, 보완하는 힘도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It also helps
또 한 문장입니다. 근데 이 문장은 영웅으로 지금 보셔야 돼요. 이것은 또한 도움이 됩니다. 이 새끼 이번에 투부정사 생략 안 시켰네요. 아까 생략시키더니. 생략시켜도 되지 뭐.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뭘? 역시 학자들은 달라. 학자들은. 배운 사람은 다르네. 왜? 경제학자들이 전통적으로 have been dismissive 했는지. 우리 dismiss가 무슨 뜻입니까? 일축하다, 단념시키다, 무시하다거든요. 그래서 형용사 무시하는 이에요. 아이고. 어디까지 했죠? dismissive까지 설명했죠? 이것은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경제학자들이 왜 전통적으로 무시했는가, 신경을 안 썼는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한데요. 뭘? 이러한 생각을 무시했대요. 신경도 안 썼대요. 어떤 생각? 기술적, 실업에 대한 생각을 애초에 무시한 이유가 있다네요. 그럼 뭐야? 경제학자들은요, 기술이 도입이 되면 우리 모두 실업자가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귓등으로 듣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기술적 실업에 대한 생각을 무시했던 이유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그러면 이들은 기술이 발달하면 우리 모두가 실업자가 될 거야 라는 생각을 왜 무시했을까? 이들은 보완하는 힘인 영웅적인 관점으로 지금 본 것 같아요. 뭔 말이야? They appeared. 있었대. 뭐가 있었던 것처럼 보여? firm. 분명한 한계들이 있었을 것 같대. 무엇에? substituting. 자, 이게 대체하는 이란 뜻이지. 대체하는 힘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야. 그만 leaving lots of tasks 쫙 들어가면 되겠네. 이제 분사구문으로 끝납니다. 대체하는 힘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야. 그러니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남겨놓는 거야. 많은 일들을 남겨놓는데 그럼 뭐야? 일자리 생긴다는 거네? That could not be performed by machines. 어떤 일인가요? 주관대 could not be PP네요. 수행될 수 없는 누구에 의해? 기계들에 의해서 수행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남겨놓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일은 뭐예요? 기계가 못하는 거예요. 그럼 기계가 못하면 누가 해요?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사람이 해야 되니까 야 무슨 실업이 생겨. 말도 안 돼.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한 거래요. 기술에 의해서 수행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남겨놓았대요. and 그리고 점점 늘어나는 수요도 있었네요. 누구를 위한? 인간들이 뭐 할 수 있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인간들이 할 수 있는 뭘? 그러한 것들. 그런 것들은 뭐고? 태스크네요. 그러한 일들을 대신에 해줄 수 있는 인간들이 됐죠? 사람이 그러한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점점 수요도 많아질 거고 기계에 의해서 수행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을 거야. 라고 경제학자들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끝나요. 긴 게 아니라요. 문장 덩치만 컸던 겁니다. 소재만 다시 한번 봐볼게요. 기술을 영웅의 관점으로 보았던 거는 경제학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애초에 기술적 실업? 뭐 기술이 발달하면 실업이 생겨? 웃기고 있네. 애초에 이런 생각을 귓등으로 듣지도 않았던 완전 무시를 했었어요. 이런 일이 있을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일이 있겠어?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방금 본 것처럼 기계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을 것이고 이 일은 누가 하면 돼? 인간이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한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수요가 결국에 생겼잖아. 그러니 기술이 발달한다고 해서 24년 9월 지문처럼 기술의 빈익빈 부익부가 있다고 해서
네, 우리는 네, 실업을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술은 악당이 되면서 영웅도 될 수 있거든요. 대체하는 힘과 보완하는 힘이 같이 존재합니다. 까지가 22번이에요. 쉽죠?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은 승우야 오늘 한 23, 4번까지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랬거든요. 내용이 어렵지 않아서 쉽게 할 수 있으면 안 어렵습니다. 23번 지문 준비하실까요? 이것도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근데 별 이렇게 뭐 배울 점? 뭐 요거는 아마 없을 거예요. 뭐 호주 가서 이런 일을 하지는 않는 이상 뭐 이거는 뭐 딱히 차라리 저는 21번 질문이 재밌었어요. 주제 경제성과 유지 비용으로 보면 우주보다 지상의 태양광 발전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뭐 나중에 뭐 여러분이 성인이 돼서 태양광 발전소 우주에 세울 수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글쎄 우주보다는 지상, 이 지구 위에 설치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라고 말하는 질문 23번입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하고자 하는 말은 안 나오고요. 이제 마지막 파트에서 하고자 하는 말이 나올 겁니다. 23번 질문입니다. 첫 번째 문장이 꽤 길어요. 첫 번째 문장은 어디까지 오냐면 형서가 여기까지 와요. atmosphere, 여기까지. 근데 가로를 칠 게 엄청 길거든. 포인트만 잘 봐봐봐. H 시작할게요. 이런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conceive에서 나온 단어가 있네요. 원래 conceive가 생각하다란 뜻이거든요. 그럼 conceivable은 생각할 만한 이란 뜻인데 conceive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다, 머릿속으로 그리다가 돼서 상상하다라고 해석이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상상할 만하네요. 상상 가능한데요? 이렇게 나와요. 생각할 만하네요. 상상할 만합니다. 뭐가 이때 가주어 진주어였습니다. 그러면 가주어 진주어 됐다음에 나오는 애가 전명구로 시작을 하잖아요. in a world로 시작을 해요. 그럼 여기 지금 필요 없잖아요. 부사 덩어리니까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쫙 간 다음에 여기까지 가로를 치면 that 다음에 나오는 문장은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걸로. 근데 중간에 낀 게 너무 많아서 보기 어려웠죠. 충분히 상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세상에서 어떤 세상이야? 장소부사로 묻고요. 관계부사. 태양열 패널이 이 태양열 패널이 여러분 그 태양열 발전기 보면은 요렇게 달려있는 거 있잖아요. 요렇게 지붕 위에 설치된 거. 요거를 솔라 패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태양열 패널이 어떻다? 갑자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비싸지는 세상. 그리고 뭐가 있는 세상? extreme. 정말 극단적인 콜랩스, 붕괴, 감소, 폭락. 전 이렇게 해석할래요. 감소라고 해석할래요? 이 지문에서요. 태양열 판넬들이 엄청나게 비싸지는 세상에서 그와는 대조적으로 엄청난 폭락이 있는 세상에서 뭐가 폭락됐지? 비용이 폭락이 됐네. 어떤 비용이야? Launching object to space네요. 원래 런치가 시작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발사하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비용? 발사하는 비용. 무엇을? 오브젝트. 어떤 물체들을 우주로, 됐지요? 물체들을 우주로 발사하는 비용은 폭락하고 태양열 판넬이 되게 비싸지는 세상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충분히 상상하면 해요. 어떻게 하는 거? 여러분은 원할 수도 있겠죠. 뭐 하는 것을? 최대화하는 것을 원할 수도 있겠지. 뭘? 에너지를 최대화해. 어떻게? 그 패널 하나당, 태양열 판넬 하나당 에너지를 최대화시키기를 원할 수도 있어. 모함으로 by ing, 모함으로 by ing,
putting them above. 여기서 them은 아마도 그 panels를 의미하겠죠. panels. 패널들을 위에 둠으로. 어디 위에? 대기권 위에 둠으로. 대기권 위에 둔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말을 또 이렇게 해놨네요. 우주예요, 우주. 그렇죠? 우주에다가 태양열 판넬을 설치함으로 거기서 나오는 거 하나당 에너지를 최대화시키기를 원하는 건 충분히 상상할 만해요. 됐죠? 덩치가 조금 길었죠? 압축시키겠습니다. 압축시켜 볼게요. 태양열 이걸 뭐라고 쓰죠? 그냥 판넬이라고 할까요? 판넬? 왜냐면 보통 한국에서 판넬이라고 하거든요. 패널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가? 그냥 판넬이라고 합시다. 태양열 판넬 비용은 증가하고 우주로 물체를 보내는 비용은 감소해. 이러한 상황에서, 됐죠?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태양열 발전으로 에너지 극대화시키기를 원할 수 있겠지. 무슨 말이에요? 나중에요. 나영이가 부자가 됐어요. 어느 정도냐면요. 완전 리치걸이에요. 정말 슈퍼카 타고 다니고요. 근데 아포칼립스 시대인가 뭐 돈이 뭐 그때 뭐 중요하지 않겠지만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야. 태양열 판넬은 비싸. 근데 우주로 쏘아 올리는 비용은 적어. 나영이한테 여쭤볼게요. 나영아, 지구에서 말고 저기 대기권 위로 태양열 발전 설치해서 에너지 높이는 게 좋을까요? 그냥 지상에 설치할래요? 위에 설치하는 게 좋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지구 말고 이 기회를 사용하여서 태양열 발전 설치함으로 에너지 극대화시키는 거 원할 수도 있겠죠. 이건 어때요? 그러나 그 태양열 판넬들이 갑자기 또 엄청나게 저렴해졌어요. 그리고 even if we assume 비록 우리가 뭐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추정한다고 하더라도 무엇을 추정하지? pretty, 예쁜 아닙니다. 부사일 때는 꽤 매우죠. 꽤 갑작스러운 drops, 콜랩스 표현이네요. 하락을 추정한다고 하더라도 뭐가 감소했지? 비용. 무엇의 비용? 우주 발사의 비용이 갑자기 하락했다라고 추측한다고 하더라도 비용이 굉장히 저렴하긴 하지만 빨간 펜 가볼까요? The numbers. 이러한 계산은 don't add up. 전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표현이랑 똑같네요. add up 하면은 이게 말이 되다. 이치에 맞다라는 뜻이에요. 이러한 계산은 이치에 안 맞아요. 말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아직은 이해 못해도 돼요. 정리하고 나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반대 상황이 나왔나요? 태양열 판넬 비용이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그리고 우주로 물체를 보내는 비용도 똑같이 드롭했어요. 야, 그러면 뭐가 이득이야, 솔직히. 땅에서 하는 것보다 태양과 가까운 우주에서 태양열 발전 사업을 하는 게 더 이득 아니겠어? 근데 결국에 태양열 발전 우주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우주에서 하는 것은 이치에 안 맞아요. 그러한 계산은 말도 안 돼요. 경제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제가 부연 설명을 막 할 거거든요, 도영아. 태양열 판넬 비용이 100만 원이고 우주로 보내는 비용도 100만 원이야. 그럼 우리 200만 원만 투자하면 되잖아. 근데 세종아, 관리비가 20억이 나오네. 설치하실래요? 안 하잖아요. 그런 말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조금 있다가 비교를 해볼 거예요. This becomes especially clear when you start to think about
maintenance. 먼저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유지란 뜻이잖아요. 유지, 비용. 딱 먼저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은 특히 분명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계산이 이치에 안 맞는 상황은 너무나 명확해져요. 뭐 할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을 시작할 때 start는 ing도 괜찮죠? 무엇에 대해서? 유지 비용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될 때 계산이 안 맞는다? 말이 안 된다? 근데 이건 충분히 분명해진대요.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태양열 판넬 비용은 저렴하고 우주로 물체를 보내는 비용도 저렴하지만 유지 비용이 어마무시할걸요?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고요. 어떻게? Try to imagine. 상상해 보기 위해 노력해 봅시다. 그러니까 상상해 보세요. 뭘? acres of acre. 이게 뭐라고 돼 있나요, 여러분께? 수 에이커에 달하는 이렇게 돼 있네요. 묶어서 해석하면 안 될까요? 넓은, 광활한. 그냥 이렇게 묶어서 해석하면 안 될까? 사실 그 1에이커는 제 기억이 틀릴 수도 있는데 뭐 4,000제곱미터 정도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냥 엄청나게 넓은이잖아요. 결국에는 에이커의 에이커면요. 상상해보자. 굉장히 광활한 유리 판넬을 상상해보자고. 어디에 있는? 자, 우주로 쏘아 올렸습니다. 우주에 쏘아 올려져 있는 정말 광활한 태양열 유리 판넬도 한번 생각해보자고. 돈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지? 태양열 발전으로. 근데 걔네들은 regularly, 자주 hit by. 동사 아닌 것 같은데, 지원아? 수동인 것 같은데? 콤마 과거 분사네. 응? 그래서 콤마 ing가 익숙한데요. 생략됐겠지. being이 생략됐겠지. being. 그러면 그 유리 판넬들이 자주 이렇게 되더라. 됐죠? 자주 어떻게 돼? 타격을 받더라. 무엇에 의해서? 강력한 radiation, 방사선에 의해서 타격을 받더라. 그래, 방사선 무시 못하지. 그리고 뭐에 의해서도 타격을 받기도 해. Beach of space debris네요. debris는 잔해? 파편? 이런 뜻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주 파편에 의해서도 타격을 받는데, 우주 파편은 뭐에서 나오나? 뭐 때로는 운석도 맞을 수 있겠고, 뭐 소행성이 지나가다가 뭐 그 조금 나온 뭐 돌멩이에 의해서도 태양열 판넬 맞을 수도 있겠지. 근데 그것만 겪는 건 아니고, while 뭐 하면서, 또 분사구문 들어왔네요. 뭐 하면서? enduring이죠? 견뎌내면서. 뭘 견디기까지 하지? 엄청난 열기를 견디기도 해. 무엇의 열기인데? 끊임없는 태양빛에 아주 뜨거운 열기를 견디면서 우주 잔해와 강렬한 방사능에 의해서 자주 타격을 받는 광활한 태양열 발전을 한번 생각해 봐봐. 그러면 이거네요. 여러분이 비용이 떨어져서요. 태양열 판넬 설치합니다. 인공위성 같지만 태양열 발전소예요. 지구가 여기에 있고 태양열 에너지를 모아서 여러분에게 에너지를 주고 여러분은 그걸 팔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우주의 파편이 둥 하고 떨어지면서 깨져버리네요. 바스삭.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강력한 방사선에 맞아서 일부가 녹아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무엇이었습니까? 지속적인 태양의 뜨거운 열기를 버티지 못해서 떨어져 나갔어요. 뭐 어떻게 하시냐고요, 이제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러한 계산은 지금 전혀 이치에 맞지 않아요. 태양열 판넬 비용이 떨어지고 갑작스러운 하락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다가 설치하는 거? 글쎄, 왜 거기다가 하냐? 이렇게 될 게 뻔한데야. 유지비용 고려 안 했니? 유지비용? 뭐 이렇게 하면은 뭐
뭐 다시 설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다시 설치 한번 해봅시다. 두 번째 카트의 내용으로 올라가 볼게요. They will have to be repaired and cared for either O와 A or B 건들 수 있겠네. 그것들은 판넬들입니다. 태양열 패널들은 어떻게 돼야만 합니까? 수리되어야 하고 수동태 cared for 관리돼야 합니다. 돌보아지는 좀 이상하잖아요. 관리되어야 하고 수리될 겁니다. 누구에 의해? either A or B 우주 비행사들에 의해서나 군사 누구의 군사? 발전된 로봇의 군사? 아마 첨단 로봇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첨단 로봇들과 우주 비행사에 의해서 수리가 돼야 하고 관리가 돼야 된대. 할만한데요? 야, 물체를 보내는 비용이 저렴하다 그랬지. 사람을 보내는 비용이 저렴하다고는 안 했어. 첨단 로봇? 그게 얼마나 비쌀까? 야, 그럼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됐죠? 로봇 보내서 뭐 어떻게 하라고요? 야, 오히려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또 하미추론이 괜찮아서 그래. 호주에 있는 태양열 판넬들 있잖아. 야, 얘네는 그냥 청소만 되면 되는데? 누구에 의해서? 뭐 전문가야? 첨단 로봇이야? 아니 10대야 10대. 여러분의 친구들에 의해서 청소가 될 수 있다니까? 근데 뭐 대단한 장비를 가지고 있는 거야? 아니 뭘 가지고 있는? 그냥 분무기 하나? 그리고 a cloth? 헝겊이라고 할까요? 천도 괜찮고요. 헝겊? 분무기 하나? 그것만 가지고 있는 10대에 의해서 관리가 되는데요? 하면서 끝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막대한 유지 비용을 들여서 우주로 쏘아 올릴 겁니까? 지상에 있는 호주에 있는 태양열 판넬은 우주 비행사도 필요 없고 첨단 로봇도 필요가 없을 텐데 야 그냥 분무기 헝겊 하나 있는 뭐 14살짜리 꼬맹이가 청소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끝나요. 이렇게 하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주제문 다시 한번 봐보세요. 경제성과 유지 비용으로 따져보자면요. 우리는 지상에 설치하는 게 더 좋다니까요. 어디다가 설치하실 거예요? 저기 우주에다가 쏘아 올리실 겁니까? 저기 대기권 위에 쏘아 올릴 거예요. 저 오른쪽 사진 보면은 실제로 호주의 태양열 발전은 저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디다 설치하실 거예요? 경제성과 유지 비용으로 보면은. 지금 저는 그래도 우주에 날리고 싶은데 그래서도 상관없어요. 뭐 그게 나쁘다 이런 말은 안 했지만 경제성으로 보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게 23번 지문입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 수업할 때 눈을 안 봤거든요. 아이고 막 피곤하시죠? 아픔도 좀 나오고 그렇죠? 아프신 분들도 계시고 어떻게? 재민이 24번 고? 진짜 재밌어 24번. 24번 고? 스톱? 24번은 좀 막 통렬해 내용이 막 분노가 치밀어 올라. 사회적 비판. 고. 너의 자의식을 가지고 말해. 스톱.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 계획에 맞긴 하지만 사실 시간을 보면 한 타임을 하나 더 한 지문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 심, 그쵸? 그 틈새에서 기다림의 미학을 배울 수 있겠죠. 혹시 모르죠? 다음 주 화요일에 수업할 때 또 다른 창의성을 가지고 24번 수업할지요. 여기까지만 하고 정리 한번 해볼게요.